우리의 조상들이 10보다 9을 더 사랑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자, 또다시 질문을 하고 있죠. 10보다 9을 더 사랑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역시 답을 하고 있죠. 문답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 부분은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10보다 9을 좋아한 이유는요.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때의 질문은 진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말을 좀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즉 다시 말해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했었기 때문이에요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형을 쓴 겁니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설의법이라고 해요. 설의법. 이 설의법은 그 질문을 하는 의도 자체가 아니라요. 그 속에 있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을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굴을 사랑한 이유는 굴을 사랑한 이유 우리 조상들이 굴을 사랑한 이유 첫 번째는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확장시켜보면 9라는 것이 완전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9라는 것이 가진 게 완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9를 좋아했고 그것을 보면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선조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부족함 덩어리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완벽하신가요?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완벽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인이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실수가 아니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박스 처리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학습 목표와 관련이 돼요. 즉 관용 표현이 쓰이고 있죠. 자, 어떤 관용 표현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그쵸?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온 격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이것은 기록은 항상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때 기록은 신기록을 말하잖아요. 뭐 운동선수든 아니면 뭐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라간 여러 각종 그런 종목의 기록들이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기록을 수록하는 기네스북이 해마다 다시 찍어내야 할 까닭이 없겠죠. 즉 모든 기록이 깨어지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럼 모든 기록이 반드시 깨어지기 마련인 것은 그 기록을 이뤄낸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기록이 깨어진다는 것. 우리 왜 수영 선수들이 이제 신기록 깨어서 뭐 몇 초 만에 들어왔다 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요. 막 이제 화제거리가 되는데 그 다음 해에 보면 또다시 그 기록을 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참 신기해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그 어떤 수영 선수가 자신의 신기록이 뭐 4.92초에 들어왔다. 이게 신기록이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보면 그 똑같은 선수인데 자기의 신기록을 다시 4.8 뭐 갱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록이 깨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어떠하다. 완전하지 않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기록은 완전하지 않다. 그죠? 그 기록만으로 이제 그게 완전해질 수 없고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깰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또 깰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돌려서 보면요.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반전의 매력이 있는데요. 기록이 깨어진다는 거는 그 기록을 깨트리는 사람도 누구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또 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기존의 기록을 깰 수 있는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 해석이잖아요. 그죠? 기록이 깨어진다는 말은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라는 해석될 수 있지만 한 번 더 돌려 생각하면 그 기록을 깨는 건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저마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타고난 사실과 아울러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결코 어디에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거죠.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이 1번의 해석이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그걸 깰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넘어갑니다. 열이라는 수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 조금도 여유가 없는 꽉 찬 수. 그래서 다음도 없고 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린 수라는 점에서 자, 열이라는 수의 상징적인 의미가 다시 나옵니다.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조금도 여유가 없이 꽉 찬 수. 우리가 이건 아까 살펴봤던 완전한 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뜻이 첨가됩니다. 다음도 없고 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린 수. 이미 끝났어.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 자, 여러분 플러스 해석이에요? 마이너스 해석이에요? 마이너스 해석이 좀 더 들어가죠. 그럼 우리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10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었는데요. 10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앞에서는 완전한 수다, 성공한 수다라는 플러스의 의미였는데 뒷장을 넘어가 보니까 여기서 또 뭐가 첨가되냐면 아주 끝나버린 수. 아주 끝나버린 수라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렇다면 9의 의미를 한번 반전시켜 볼게요. 아까 전에는 완전에 다다른 수, 아쉬운 수라는 마이너스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자, 이제 볼게요. 9라는 수는 9은 10보다 많고, 그렇죠. 10보다 많다? 역설적인 의미죠. 이때 많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0보다 크고, 10보다 높고, 10보다 깊고, 10보다 넓고, 10보다 멀고, 10보다 긴 수였으며, 왜냐하면 다음 또 그 다음 아니면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9라는 수는 앞에 더 나아갈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능성의 수다라는 것이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 싶은 9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9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 반전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가능성,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수다. 이게 바로 반전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이렇게 부족한 듯 싶은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했지만 사실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고요. 10이라는 수는 뭔가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끝나버린 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글쓴이의 마지막 생각을 보겠습니다. 자, 슬기롭고 끈기 있는 우리 선조들에게 일찍부터 10보다 10배도 넘는 사랑을 담뿍, 아주 많이, 듬뿍 받았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물며 여러분은 자 이제 갑자기 화제가 전환이 돼서 여러분, 즉 청소년 독자층, 청소년의 독자층에게 이제 화제가 넘어갔어요. 지금 한창 자라고 배우고 한창 놀아야 할 중학생입니다. 아, 중학생이 독자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 없으며 항상 어딘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좀 마이너스의 의미잖아요. 어딘가 완벽할 수 없고 그리고 좀 부족하고 어설픈 숫자 뭐가 떠오르나요? 10이 떠오르나 9가 떠오르나요? 9가 떠오르죠.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야. 자, 왜냐하면 이 9라는 것은 그냥 부족하기만 한 숫자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수다.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온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10이라는 수보다 9이라는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 와, 너무 멋있죠. 이게 문학에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학은요, 그냥 사실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감동을 주는 게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쓴이는 여러분 지금 9이에요. 그런데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길이 창창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부족함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랩쓰기 활동하면서 여러분의 처지나 여러분의 상황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비관적으로 또는 슬프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 많았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사실 되게 힘든 시기를 살고 있구나.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힘든 시기를 살고 있구나. 아프겠다. 힘들겠다. 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있는 인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가 선생님보다 어른들보다 훨씬 나게 무궁무진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에 절망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10분의 1 정도 사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은 9만리를 더 살아갈 거기 때문에 현실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공부라는 벽에 갇혀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 인생에서 필요한 도구이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부족한 게 정상이야 아직은. 하지만 앞으로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 멋진 작품이었어요.